이 시각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민주당은 오늘 규탄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검찰을 향해 무도한 조작 기소를 단죄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을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필리버스터 중단법까지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즉각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내란몰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야말로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인사청탁 논란을 겨냥해 국정농단에 타락한 민낯이라고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함께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여야 대표의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고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저들의 칼날은 사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목을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습니다. 2차 종합특검 카드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법 왜곡죄 신설법을 국회 법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즉 이들 법안을 연내에 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먼저 민주당께 질문을 드리면 사법개혁안 처리를 좀 속도 내야 한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지금 지난번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 전 대통령요, 이제 이 석방 지휘하고 이런 과정에서 쭉 보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한 어떤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전에 이제 갑자기 대법원에서 또 이 선거법에 대해서 다시 또 파기환송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보면 국민들이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도 이게 지기현 판사가 이것을 전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신이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대법원장께서도 만약에 이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사실 저 같으면 재판 담당 판사를 재판부를 바꿀 것 같아요. 왜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계속 놔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고 새로 설치를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재판에 내란 재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신뢰를 갖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 최악의 경우에 국민들이 볼 때 혹시라도 이 재판이 정말 이런 역사적인 재판이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불신을 놔두고 진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사법개혁안 처리를 속도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국민의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가 광복 80주년 이렇게 선진국이 될 때까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법의 지배, 삼권 분립, 사법부의 독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문제 삼고 있는 선거재판 대법원이 항소심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을 내렸던 그걸 보면은 우선에 지금 이 법의 지배를 늦추려고 하고 이 법의 지배를 지금 부정하고 그걸
자꾸 정치화시켰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부터 이제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근데 선거법 재판은 1년에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안 해가지고 2년, 3년 지난 것을 법원이 법의 지배란 것은 법의 원칙이란 것은 잣대가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잣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는 지기현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그것이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또 상고심이 있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법의 지배란 것은 법의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법의 지배라는 것을 상권 분립이라는 학관 원칙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판결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또 저렇게 했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를 흔들면은 그러면 어느 국민, 어느 정당이 그 법원을 신뢰하겠으며 법원을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망했던 것이고 지금 유발 하라리라는 유명한 넥서스라는 사람 쓴 지금 그런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가 넥서스라는 책 한국어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재로 가는 길은 항상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에 사법부를 공격합니다.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든 권력자는 사법부를 공격하고 두 번째는 언론의 자유를 흔듭니다. 지금 그 패턴으로 가고 있을까 봐 지금 제일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다가 대통령 되면서 재판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이 중단된 상태를 가지고서 다시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판이 재개될 텐데 그걸 법의 지배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지금 법의 지배, 법의 절차, 사법권의 독립을 모두 무시하고 어떤 사법부는 이것은 무슨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불안하다 뭐 이렇게 해서 흔들기 시작한다면은 그럼 다른 국민들도 모두 그런 법원을 선택하고 법원을 흔들고 그럴 자격이 그런 정도의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집권 여당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난 80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을 흔들고 결국에는 일당 독재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삼권 분립과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사법부의 독립이라든가 상권 분립 이런 것을 존중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너무 일각에서 이렇게 막 흥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법부 독립, 상권 분립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기현 판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사실 지금 내란 수계 거기에다가 외환 유치의 죄의 혐의까지 받고 있고 사실상 어떤 누가 보더라도 그 범죄에 대해서 윤석열이 유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자가 그때 지기현 판사의 재판에 의해서 사실은 석방이 되는 굉장히 심각한 온 국민이 충격을 받는 상황에 빠졌고 그 석방에 의해서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결정을 했던 이 판사가 내란 재판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모두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게 지기현 판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모든 것이 빚어진 거니까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고 사법부를 걱정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제가 그 대법원장이라면 바로 저 같으면요 이 재판부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배정을 안 하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다들 걱정을 하니까 그러면 내란 전담을 하는 재판부를 따로 법에 의해서 입법에 의해서 만들자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무슨 대단한 특별 재판부가 아니라 우리가 전담 재판부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행정 재판도 하는 거고 가정법원도 있고 다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이상한 것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때 이제 이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 보통 올라가면요 몇 달이 걸립니다 사건이.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이것이 파기환송으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이게 재판 그 관련된 소송 기록도 다 못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또 의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제대로 처신하면 되는 건데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요. 저는 사실은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찬성하지 않았는데 왜 이것을 지기현 판사가 계속 진행하도록 놔두는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제가 붙일게요. 자,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재판, 선거법 재판은 모두가 1년 내에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1년 내에 끝내지 않았고 여러 재판이 모두 지연되었습니다. 수없이 지연되었는데 지기현 재판부는 지금 이 사건을 이제 마지막 결심은 언제 하고 언제까지 판결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의 당시 판결을 읽어보면은 자 모든 법치의 기본은 적법 절차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지금 국민학생들도 다 초등학생들도 모두 다 아는 미란다의 원칙 같은 것도 그 미란다가 무슨 엄청나게 이름이 좀 아름다워 보이지만 굉장한 흉악범이었습니다. 흉악범에게조차도 법적인 절차 잡을 때 당신은 체포당했지만 뭐 묵비권이 있고 그다음에 변호인을 선임한 권리가 있고 이런 법적 절차, 법적 정당 절차라는 것이 이 법치주의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구속 구금 일수가 정확했느냐부터 해서 또 하나 그 재판부의 결론을 내렸을 때 근데 당시에 그 어디입니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이 이걸 기소를 해서 수사를 한 것이 정당한가라는 법적인 정당 절차를 따진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이 나중에 이렇게 막 서둘러서 재판하고 엉터리로 바늘에 정말 바늘 귀에 실을 정확히 넣지 않고 바늘 허리에 둘러서 하다가 나중에 재판 자체의 절차가 무너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 때문에 정확하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재판을 지금 1월인가 2년인가 곧 이제 결심을 해서 선고를 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보니까 이게 이 양반이 너무 적법 절차대로 정확하게 법리지를 따져서 재판하다 보면은 바라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해서 자칫 조바심 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법원을 공격하고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이 법원을 지금 존중하거나 사법 독립을 존중하는 태도로 보이겠습니까? 그게 매우 걱정스럽고 모든 것이 지금 지난 12.3 비상계엄도 계엄법 위반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법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만이 다시 정당성도 있고 국민적 통합도 이루는 것이지 이런 재판은 이렇게 하고 저런 재판은 저렇게 서둘러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이 그 재판의 결과를 다 승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법원이 하고 있는 이 정당한 재판 절차를 존중해주고 그 통해서 기다려보는 것이 현명한 절차지. 우리가 언제 한번 우리 뭐 탄핵 소추 때도 미리 우리 당은 탄핵 소추의 결과를 존중한다. 미리 승복선언을 내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법치란 것은 어쨌거나 지금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우위한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켜봐야죠. 네, 뭐 저희가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짧은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보니까 계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신 25분 중에 한 분에 포함이 되셨던데 저는 굉장히 존중을 하고요. 이게 얼마나 이 윤석열의 계엄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해악을 미쳤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법이라는 게 우리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 윤석열의 석방이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큰 충격과 혼란의 도가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결정했던 지기현 판사, 뭐 그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에 다시 논하진 않겠습니다만 굳이 그 수많은 판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불신을 가져다주는 지기현 판사를 그 내란 재판을 담당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또 지기현 판사는 이 자신이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겠습니까? 혹여 이러다가 구속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이렇게 내란 수괴 그다음에 외환 유치죄가 유죄가 명백하고 이 죄는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무기징역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다시 혹시라도 석방이 되는 날이 와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혼란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나. 온 국민이 그래서 경제가 엉망이 되면 어떡하나. 전부 불안한데 이런 상황에서 왜 본인이 이것을 굳이 막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라를 위해서 우리 경제 안정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좀 예측 가능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 대법원장께서도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그리고 그 이재명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전 재판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재판을 길게 끈 것은 법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 가서 짧은 시간밖에 없는 그 시간에 굳이 이것을 파기환송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 사건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식 밖의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다른 나라의 독일이나 이런 예를 봐서 우리가 이런 법 왜곡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도 이 다른 나라의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논의가 이제 있는 겁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같은 주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겠고요. 또 연결된 내용이긴 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로텐도홀에서 검찰 조작 기소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검찰이 그동안 무도한 조작 기소를 했는데 이것을 내라는 것 같다. 즉 단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부터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반론까지 또 한번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에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조작 기소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또는 윤석열 정부 때 그 검찰이 기소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내부에서 우선에 그 경기도지사 선거 또 앞서는 성남시장 선거 때 성남시에서 터져나온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게 고발이 시작되고 그래서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거꾸로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더구나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다 보니까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키고 이래가지고 이 수사와 재판을 끝없이 지연시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왜곡하고 누가 조작을 합니까? 지금 뭐 이 사람들이 좀 시간이 지났다고 다 잊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맹맹백백한 기록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대장동은 누구의 것입니까?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경기도에서 그 경제신문 기자가 그 제기했고 그것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요. 오히려 보면은 저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나 재판 저 법원 같은 경우는 법원은 뭐 독립돼 있으니까 어느 정부가 기속되지 않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때 이 수사와 재판 기소가 모두 지연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무슨 기가 왜곡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또 법원에서 다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 적법 절차에 따라 나오는 것인데 그걸 지금 갑자기 지금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재판이 중단된 것만 해도 법원이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만 해도 좋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재판을 한다는 것은 법원이 그렇게 결정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왜 재판이 기소가 중단되는 것이지 왜 재판이 중단되느냐 또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원의 결정을 믿고들 모두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민주당은 지금 갑자기 이제는 그 재판 중단된 것도 모자라서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데 이건 오히려 큰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기소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요 이것을 어떤 정권 차원에서 여야 간의 관계로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을 문제 삼는 거죠. 검찰은요 그때마다요 권력의 편에 서서 특정 권력의 편에 그냥 서서 권력이 싫어하는 이런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을 향해서 계속 조작 기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온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지사 또는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을 향해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특정 세력이 배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검찰 권력이 검찰 세력이 이런 어떤 조작 기소를 했다고 저희는 의심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치 프레임을 씌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또 윤석열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검찰 세력이 계속해서 그런 조작 기소를 계속했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영학 녹취록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재창희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 검찰 수사 기록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실장님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윗 어르신들한테 뭐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얘기의 맥락이 완전히 바뀌면서 마치 뭔가를 꾸민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명백하게 조작 기소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기소를 한 그 담당 검사부터 그 윗선까지 이걸 제대로 이것을 같이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기소를 한 그 세력들은 그것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요. 사실은 이 정치 세력 간의 정치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시장과 지금의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치 권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만약에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저는 조작 기소를 한 검찰 그리고 이것을 알면서 만약에 넘어간 판사들이 있다면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이 검찰이요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나중에 무죄를 받은 검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다 저는 나중에 고가의 평가에 반영을 철저히 하고요. 나중에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어젠가요 대통령이 국가범죄를 나치 전범처럼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 대목에서 이 정부 여당이 나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치라는 히틀러가요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선거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그 혼란상을 tom타서 선거로 당선됐는데 선거로 된 뒤에 유대인을 이제 적으로 몰고 학살을 하죠. 내부의 적이죠. 뭐 내란 세력으로 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도 허물고 법원도 허물고 언론의 재갈을 물립니다. 그런 공격을 통해서 나치라는 정말 최악의 이제 그 세력이 생기게 되고 지금 그런 방식도 그렇습니다. 법원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흔들고 검찰의 기소 사실도 다시 조작이라고 흔들고 또 하나 보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12월 3일 날 민주당과 함께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비상계엄에 근거가 없었다라고 해서 모두 참여하려고 했는데 그 했던 원내대표를 내란에 무슨 종범처럼 몰아서 했다가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또 정부 여당도 지금 정말 나치 시절의 경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충동적으로 모든 일을 내란 세력이니 뭐니 억지를 씌워서 갖다 붙이기 시작한다면은 그래서 법치도 허물고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면은 나라가 어떻게 정상화되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균형을 갖고서 냉정하게 지금 우리의 처한 현실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입장을 바꿔서 지금 저희가 여당이 됐지만 그 당시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실은 여당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흔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실 권력이라는 것은 사실 일장춘몽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요 우리가 지금 흔든다고 하지만요 우리 이게 만약에 사실 조작이 아니라면요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다 밝혀질 겁니다. 그럼 조작이 아닌데 조작이라고 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그것조차 조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저희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뭐냐? 조작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조작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월 그 억울함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제 이 기각이 됐습니다만 사실 불과 얼마 전에 그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은 이 내란을 갖다가 해제를 했으니 망정이지 해제 못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의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죄를 지었다 생각하고요. 그것이 고의였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영장이 기각된 것은 유감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원의 결정은 존중합니다만
사실은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 밝혀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강제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 사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 우리 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기도 하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검찰의 특검의 그 수사가 터무니없고 무리한 것이다. 그래서 그 기각이 된 것인데 저는 다만 하나 지금 우리 검찰과 이 검수완박 그래서 검찰과 이 사법 수사 시스템을 너무 흔들어 가지고 지금 법원의 통계를 보면은요 경제 범죄에 대한 기소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범죄가 없어지고 있습니까? 범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 지능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못하고 경찰에서 민생 수사도 자꾸 지연돼 가지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도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 부분 이 정도 하겠고요. 이제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개업 1년을 맞아서 사과 대신에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또 나와 계신 최영도 의원을 비롯한 25분의 의원분들은 또 다른 의미의 또 사과문을 내기도 했거든요. 당내에서는 이 사항을 어떻게 봅니까? 약간 좀 나눠져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의견이. 그렇진 않고요. 어제 사실은 25명에 하게 된 것은 조금 그 커뮤니케이션 상에 너무 촉박한 시간에 조율이 좀 덜 된 게 있는데 사실은 어제 오후에 우리 원내 지도부가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당의 입장도 밝히고 12월 3일 날 1년 전에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 전체가 네.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자라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25명의 우리 조재선 의원과 또 삼선 의원 몇 분이 발표를 했는데 어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상당히 과반 이상의 많은 의원들이 사실은 다 동감한다. 지금 계엄에 대해서는 당시에 어쨌거나 소수 여당이고 우리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했거나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호소하는 그런 호소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당시에 집권 여당이고 계엄이 아니라 정말 대통령의 비상 그 호소 같은 것으로 저 전국을 타개하고 더 큰 노력으로 했었어야지 오히려 이 국민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비상계엄이라는 그 결국 계엄법 위반이 되어서 탄핵까지 당하고만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지금 법 여건 전체가 굉장히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보수 정당으로서 소수 여당이 소주당이긴 했지만 집권당으로서 그 역사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을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문제 법치와 원칙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잡지 않으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폭주하고 있는 법치 파괴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당하게 지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법치와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지난 80년 동안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왔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비상계엄 때 빚어졌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역사적 반성과 책임을 통감해서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것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눠진 것이 아니라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들에게 큰 사과를 하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장동혁 대표의 이제 표현은 좀 약간 달랐죠. 길이 달랐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동혁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 3일 날 가장 먼저 의사당으로 뛰어가서 계엄 해제 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계엄에 관한 저희 당 입장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대통령이 다수당의 폭주에 상당한 절망감과 분노를 느꼈을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저는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변론할 때 보면서 아니 이렇게 최후 변론하는 이런 말을 국민들 앞에서 비상시국 발표 같은 걸 해서 도와달라고 호소했으면 오히려 더 설득이 있을 텐데 갑자기 군을 의사당에 출동을 시키면은 이건 정말 이걸 균형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다 날린 것 아니냐. 매우 이 사태를 저희들은 큰 우리 헌정의 후퇴로 지금 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힘의 현직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표로서. 바로 어제 12.3 일주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온 국민이 그걸 다 들었단 말입니다. 저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대다수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대표를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를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냥 있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계엄을 정당화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매우 심각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요. 거의 윤호기인하고 똑같은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의회를 갖다가 이 짓밟으려고 했던 건데 사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 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이 탄핵 결정을 하면서 헌법 위반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라고 정당화한다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논리적으로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과 의원들이 만약에 이런 발언을 그냥 무책임하게 이렇게 막 하는 그것도 공식적으로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냥 묵과한다면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거는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를? 장동혁 대표의 지금 현재 표현 어떤 표현과 관계없이 장동혁 대표는 지난 12월 3일 날 국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표결을 가장 앞장서 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 입장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표결 흔적을 바꿔달라고 했습니까? 장동혁 대표의 표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치인의 말과 표현이라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사람들에게 보편타당한 어떤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의회 민주주의의 이 폭거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당시에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불법적 수단으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네. 국회에 대해서도 왜 국회는 서로가 이 문제 서로 타협하고 협의하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국정을 혼란시키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국회 우리 의원들은 소수당으로서 다수 야당의 이 폭주에 항상 밀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헌정 질서의 붕괴가 위기 같은 이런 걸 느끼긴 했지만 그러나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집권당으로서 그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하고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파국적 결정이 나와서 결국 탄핵을 통해서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기까지 그 큰 책임에 대해서 소수당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소수당이었지만 집권당이기 때문에 역사적 책임과 그 반성을 통해서 새롭게 알겠습니다. 혁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입니다. 근데 네. 의원님 요 말씀만 드리자면 장동혁 대표 그때 표결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완전히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어떤 사정에서든 대표가 된 이후부터는 지금의 이 발언이 공식적인 발언이다. 그리고 이 분이 얘기한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 발언은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의 입장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옥에 있는 윤석열하고 입을 맞춘 것인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계엄 사태 1년을 반성하면서 네. 우리 당의 또 잘못과 반성과 책임을 졌습니다만 민주당도 이걸 경계로 이걸 기화로 해서 헌법을 무너뜨리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이런 과속 폭주를 중단시켜 주기를 저희들 바라는 알겠습니다. 마음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 하나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사 청탁 논란에 대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결과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을 수리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현주 의원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되고 뭐 사표를 수리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잘못을 이제 김남국 비서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을 해서 즉각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신속하게 밝히고 바로 잡아서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매우 부적절하죠. 네, 이것은 뭐 이런 부적절한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에 그 건부 내부에서 여러 정부에서 항상 정부의 실패가 불렀던 것이 바로 이렇게 인사 개입이고 낙하산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뭐 KT 같은 회사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도 다시 정치권에서 새로운 KT 사장을 지명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공기업이라든가 심지어 민간협회까지도 선거에서 이긴 사람의 어떤 전리품으로 얻어가려는 이 과정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건절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요 나라가 완전히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인사권자와 친분 관계를 통해서 된다면은 그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하나 여기서 느끼는 건데, 저희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의 친인척 그리고 대통령 주변의 권력자들이 이런 어떤 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이 대통령 주변에서 이런 인사비리 또 전횡이 이루어지는 걸 막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했고,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도 안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큰 곤란, 비난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번 계기로 저는 이재명 정부는 특별감찰관을 부활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국민의힘 최용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